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이어가겠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은 조정을 받고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제 하락한 국내 증시는 오늘 반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68% 오른 2,360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장 이후 꾸준하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1% 이상 오르면서 84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종합물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익스프레스와 동방, 태용로직스 같은 종목들 강세 보이면서 양시장에서 운송과 운수 창고 업종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인데 특히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의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고 두산중공업과 삼강 M&T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통신 장비주,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 3사가 모두 상승하면서 YG엔터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는 진매트릭스가 영국 정부로부터 백신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진단키트 관련주인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 초반 움직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월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주식 고민 해결해 보시면서 이번 달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사주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주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역시 아까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잭슨홀 미팅이 뭔가라는 것도 궁금해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온 정책이 시장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잡고 있지,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화상회의, 그러니까 원래는 모여서 회의했는데 이번에는 화상회의를 했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10년 동안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때까지 지난 30년 동안은 연준도 그리고 잭슨홀에서도 물가를 잡자,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물가 정책으로 가자,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면서 금리도 낮추는 저금리 기조로 가자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니까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요, 대놓고 물가를 이제 앞으로 올리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렸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올리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다시 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가 저는 도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게 되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과 분석들을 보게 되면 저금리 물가가 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니까 시장이 좋을 것이야 라는 전망들을 내비쳤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리고 금리까지 갑자기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금리 기조가 맞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 저금리 기조가 끝이 나면 바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결국 물가가 올라가야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만들겠다, 즉 명분을 만들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뭐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전 국민들, 미국 전 국민들과 전 세계 인구들을 고용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고용과 연관이 있는 거지 연준에서 고용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고용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서 결국엔 물가로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 말은 물가 올라갔을 때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물가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간다는 징조가 보였을 때 반드시 시장에서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시장이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연준에서 시장 부양, 그 시장이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또 뜻을 내비쳤는데 저는 그것은 또 개인들의 돈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 금리 인상할 때 너희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좀 들렸거든요. 상당히 웃으면서 말을 하고 개인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았고 시장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굉장히 저는 무서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연장이 되면서 시장이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도 조금은 내비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매도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시장이 얼마나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증시 대긴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현재 들어있는 주식들에게 이렇게 막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파생 상품이라든지 또는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증시가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증시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신규 종목 사가지고 또 몰리는 종목들도 많아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공부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똑똑해지려고 노력할 거고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내 투자 자산,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지수가 245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2450포인트를 맞고 지금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 2200선 정도, 2250선을 약간 지지선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빠졌다가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꺾였을 때 지난 저점을 지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무너뜨릴 것인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저점이 상승을 할 거라면 이왕이면 저점이 살짝은 높아지는 형태로 올라가는 우리가 오른쪽 엉덩이가 가벼운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쌍바닥이 나와준다면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거품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그런 것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저점을 지지가 되거나 저점이 무너지거나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지지가 되었을 때는 횡보고요. 아래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로에서는 상승할 것이다 또는 횡보할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인버스 투자라든지 하락을 조금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결정이 날 거고요. 상승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 현금 기다렸던 것이 투입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이 지지가 된다면은 횡보세를 이용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오래 물렸던 종목들은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는 여러분들이 역시 급등하지 않는 종목들 산다면 괜찮지만 급등한 종목 사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6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마시고 사서 자꾸 물린다. 내가 요즘에 지난 3개월 동안 사서 자꾸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맞는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약간은 시장에서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 약간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요. 현금 들고 있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시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이걸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전략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이런 분석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예, 시노텍스. 네, 시노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천원 30%. 네, 6,0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이 혈장치료제 관련주라고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네. 샀는데 차트를 보니까 하락하는 차트인데 네네.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네네. 매수를 하고 나서 차트를 보셨는데 좀 고점인 것 같아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시노팩스를 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이제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소개팅을 하거나 할 때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날 때 네. 그 연락만 하다가 얼굴도 안 보고 사람 보지도 않고 만나서 결혼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네, 얼굴 그러니까 봐야지.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뉴스만 보면은 좋아 보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차트를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수해야 되는데 뉴스만 보고 혈장 치료제 관련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지 하고 덜컥 매수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니까 에이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투자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설명해 드렸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매수하시는 흔적들이라던가 요즘에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 사가지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시청자님도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래요. 전부 다 혹할 수도 있는 시장이고요. 일확천금 노리려고 막 투자하려고 계시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고 계시는데 현금 들고 있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금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손실 안 났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괜히 현금 들고 있는 게 조금 아깝다.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 돈 벌 때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좋은 종목 없을까? 보다 보니 혈장 치료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으면 현금 들고 있는 게 일단 자산은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거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대응 전략은 앞으로 혈장 치료제 때문에 더 갑니다 안 갑니다를 누구도 논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빠지게 되면은 그 5,600원 밀릴 때가 바로 손절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본전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현금 들고 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남들이 기회라고 할 때 기회 인적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차트를 네. 보고 하락한다고 봤는데 순간적으로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네, 원래 뉴스가 현혹시켜요. 뉴스는 보지 마세요. 아, 네, 주식할 때 제일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는 개인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자꾸 보고 있으면은 계속 마약에 빠지는데 미국에서는 TV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보 박스라고 부르죠. 풀 박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보 박스라고 불러요. 사람이 TV 보고 있으면 바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뉴스만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뉴스가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격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이 내려야 되는데 차트를 보니까 사면 안 되겠다. 근데 뉴스 보면 사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올바른 분석법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감정적으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 이거는 대응 전략은 5,600원대 손절 올라갈 때는 본전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마인드가 정리가 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주식은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5,600원이 밀리면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드림텍 네. 14,150원에 30%입니다. 네, 14,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조금 빠졌는데 올라갈 낀가 어떤 게 있어요? 궁금했어요. 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드림텍을 14,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어요? 네. 3년 동안 하시면서 어떻게 좀 재미 많이 보셨나요? 뭐 손해도 보고 뭐 조금 쥐하고 뭐 지금은 뭐 그분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아, 제로예요? 예. 그러면 사실 주식을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3년을 하셨을 때 우리가 제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한 건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3년 동안 하셨으면 자기만의 어떤 이제 매매 기준이라던가 매매 스타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매매도 좀 많이 해 보시는데 좀 투자 금액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좀 제대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한 2주 됐습니다. 네, 뭐 한 지난주쯤 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왜 앞서서 이렇게 3년 되셨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2주 만에 또는 1주 만에 이렇게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전화를 누군가에게 해서 뭐 전문가에게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기준 없이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준을 좀 안 드시는 게 좋고 이 자리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네. 드림텍 같은 경우는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 10,000원 정도나 11,000원쯤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제 네. 기준에 뭐 드림텍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샀을 때 밑으로 밀린다고 해서 손절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11,000원대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네. 올라가면은 17,000원대나 18,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쯤에서 네.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아, 저는 근데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게 저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긴 그 어떤 노하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 노하우를 저한테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겪으시면서 한번 대응도 해보고 나의 노하우는 문현진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게 맞구나 나하고 잘 맞구나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무기를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지만 뭐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났을 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계좌는 내가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쪽에 많이 더 중심 주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드림텍 제시해드린 의견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파트런요. 네, 파트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910원이고요. 30%거든요. 네, 9,910원의 비중 30%요? 예. 네, 오늘 8% 이상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거를 어떻게 계속 좀 들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파트론을 9,9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더 가져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더 가져갈까요?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 전에 제가 시청자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앞으로 전문가 없이 매매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의존해서 매매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전문가 없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문가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더 가져가세요? 아니면 지금 파세요? 뭐 이런 걸 말해주지 않으면 못 파는 사람이 되실 거냐 이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자님 네. 저한테 이거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여쭤보시려고 전화 주셨죠, 그죠? 예, 예. 계속 그렇게 누가 결정해 주질 못하면은 나는 계속 그냥 어정부영 이렇게 시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건지, 누가 네. 결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사람이 되는 건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 애가 독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독립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맨날 그 나이가 60대 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밑에 사는 게 좋을까요? 독립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예. 예, 지금 시청자님은 이런 종목을 잘 매수하신 건 정말 잘하셨거든요. 예. 파트론을 위에서 안 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다라는 것 자체는 매수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긴 잘 태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가질 않네, 애가. 그러니까 네. 독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결국 이제 스스로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내 계좌를 내가 불려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팔까를 궁금해할 때 네. 지금 이게 가져가도 될까요? 안 가져가도 될까요?가 아니라 가져가도 된다면 왜 가져가도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아닌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전에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가 팔아내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수익이 나면 아무 데서나 팔아도 돼요. 네. 맞나요? 예. 아니 얘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뭐 더 올라가든 안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내 목적은 내 계좌를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사실 나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수익이 났다 했을 때 오늘 팔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손실만 안 나면 그 누가 손가락질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먼저 딱 그 인지를 하시고 매도는 네. 언제든지 해도 좋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봤더니 11,000원과 12,000원쯤 올라오니까 얘가 올라올 때 버거워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 11,000원과 12,000원쯤 되면은 더 올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저기서 버거워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버거워한다는 말은 더 올라간단 말입니까? 아니면 못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못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매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언제라도 팔아도 좋으니 12,000 넘어가든 뭐 3만 원 가든 4만 원 가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계좌에서 지금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11,000원, 12,000원쯤 가면은 힘들어하니까 11,000원, 12,000원쯤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수익을 일단 절반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13,000원까지 가면은 나머지로 그냥 13,000원 정리해버려도 더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난 수익 냈는데. 예. 네, 그리고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면 역시나 들고 갈 이유가 없죠. 예. 네, 그래서 혹시 그 11,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1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바로 익절해 버리시면 됩니다. 예. 네, 전망은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13,000원, 14,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굳이 네. 그까지 꾸역꾸역 다 들고 가서 내가 수익 내고 나오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내가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깔끔하게 챙겨야 내 계좌에 더 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어요? 예. 네, 좋은 거 배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000원대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13,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한데 그 사이에 분할로 수익 잘 챙기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네. 18만 원에 매수했고요. 30%입니다. 네, 1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예요. 네. 네, 현재는 한 16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LG하고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두의 전망을 알고 싶어요. 네, LG화학이랑 같이 배터리 소송전이랑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을 18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소송이랑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 볼까요?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단호했나요? 아, 네네. 일단 아무 상관없는 걸 자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얘 때문에 내려갈까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내려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얘는 올라오면 안 되는데 올라왔고요. 그걸 샀기 때문에 거품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로또 당첨 그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번 주 로또를 샀는데 1등 됐다고 생각하고 뭐 외제차도 사고 집도 사고 가가지고 명품 가방도 사고 이래버리면 김칫국 마시는 거잖아요. 당첨되기도 전부터. 그죠? 네네. 그렇게 했는데 당첨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하죠. 망하죠. 그러니까 빨리 다시 또 외제차 팔아야 되고 명품 가방 중고로 빨리 팔아서 손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SK 이노베이션이 딱 그런 꼴이에요. 올라올 애가 아닌데 올라온 걸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칫국부터 마셨으니까 18만 원에 사신 거고 얘가 15만 9천 원 있을 때 LG 패소랑 상관없이 그냥 내려갈. 그러니까 아닌데 올라왔던 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로또 당첨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됐다 생각하고 매수를 비싸게 사신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문과 뉴스에 혹해가지고 비싸게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역시 또 SK 바이오팜 상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좀 맞물려 주면서 SK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산업으로 봤을 때 얘가 석유화학 제품들을 정유해가지고 파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기름값이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값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석유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네. 그 말은 SK 이노베이션으로 따져봤을 땐 앞으로 고객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럼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생산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팔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식당들이 뭐 2호점, 3호점 내면서 확장을 할까요? 아니면 허리띠 졸라맬까요? 네, 졸라매죠. 맞아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확장을 할까요? 허리띠 졸라맬까요? 예, 같은. 네, 다른 기업들도 다 졸라매니까는 매출이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 기업은 앞으로 장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말일까요? 안 좋다는 말일까요? 네. 네, 그게 경제 상황과 맞물려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LG 패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냥 비싸게 사서 안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산 것뿐인 건데, 그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SK라는 기업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K 네.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안 보고 실적도 앞으로 점점 줄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은 줄어든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경제 상황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얘들이 실적이 늘어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주가가 지금도 과하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5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괜히 샀죠, 그죠? 네. 사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높이 올라왔다고 좋다고 해서 살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눈앞에 것만 좋다고 해서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이 올라온 종목을 일단 피해버리시는 게 좋고요. 당장 SK 같은 SK 이노베이션하고 SK 뭐 바이오팜부터 해가지고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5만 원에 유지가 된다면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슈팅 때 뭐 17만 원, 18만 원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역시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손실이 나더라도 15만 원대 그냥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른 종목을 노리시거나 나중에 얘가 뭐 경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바뀌었을 때 투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가격이 좀 쌀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하나만 생각을 하고 눈앞에 것만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 학문이에요,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소송 관련 이슈는 주가에 영향이 없고 일단 또 실적 전망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유튜브 댓글 상담을 전해드리기 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인데요. 바이넥스는 2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건 뭐 진단이고 뭐 빨리 파세요. 네, 들고 계시는 분 유튜브 댓글 쓰실 시간에 빨리 매도하세요. 이런 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이런 거 지금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더 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못 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뉴스 믿지 마세요. 그냥 내가 수익이 나면 됩니다. 나만 수익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나만 이득 보면 되지 남이 물리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더 갈 건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수익이 났으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은 1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락앤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코로나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밀폐 용기라던가 뭐 다들 아시죠? 락앤락 반찬통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주방용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얘들이 뭐 살균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한 번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사람들이 반찬 보관이라던가 집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냉장고에 반찬 많이 보관하니까 락앤락 제품들 또 선호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온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재료도 충만하고 가져갈 만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으니 지금 현재 매수가 굉장히 고점이 아니고 아까 전에 봤던 SK 이노베이션도 훨씬 낮잖아요. 지금 저점에 딱 자리 잡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걸 잡아놓고 기다려야 SK 이노베이션 잡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락앤락을 지금 매수해서 기다리는 건 좋다.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좋고 튀어 오를 때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오든 간에 14,000원에서 15,000원쯤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4,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올라오면 그때 수익 챙기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12,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요. 박스권인데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은 아니고요. 지금 이걸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하락세죠. 이건 이렇게 하락세로 쭉 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단기 모양 이걸 보고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큰 흐름으로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이 아니라 횡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가가 12,400원대라고 하신다면은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박스권이 아니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 박스권은 13,000원대, 높게는 14,000원대부터 아래쪽으로 11,000원대까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좋은 매수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밑으로 밀려갔을 때는 1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지 보고 추가 매수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좀 더 아래쪽으로 10,000원대.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가 낫고요. 나는 그렇게 시간 오래 뺏기기 싫어요 하면 지금 당장 여기 12,0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가를 잡으시거나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요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고 수익률은 11,000원부터 14,000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1,000원에 사실 거 아니고서는 지금 들고 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매수는 11,000원대에서 가능하시고요. 손절가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CC입니다. KCC는 16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KCC도 사실 이렇게 기업 합병 분할하고 난 다음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KCC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 선박, 도료 이런 쪽 페인트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분이라든가 실적은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하향해서 바닥에 잡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현준 멘토는 싸게 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락 중인 종목은 잡지 않습니다. 하락 중인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잡는 거지. 요거는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이고요. 지금 매수하신 것은 저는 역시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LG유플러스랑 똑같은 맥락으로 하락이 끝나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122,200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댈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상승 시에 본전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20만 원 노리시고요. 만약 12만 원이나 10만 원까지 밀려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음 20만 원까지 상승할 때 그때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니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125,000원 무너질 때 추가 매수 고민, 목표가는 20만 원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한 이후에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20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가 176,000원에 비중은 40%이신데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피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패가망신 차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리고 세 번째 고점이 낮아지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차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고요. 변형으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런 차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꺽쇠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인 거죠. 이런 차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아래쪽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저점 자리들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엄청난 하락세로 진행이 되거나 장기 우하향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자리는 지금 그런 자리에 초입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여기 17만 원 사셨든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매수한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아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11만 원 선이나 12만 원 선, 13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은데요. 그때 15만 원이든 뭐 14만 원, 15만 원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제껴놓자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하향 추세의 초입부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14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HLB고 매수가 98,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HLB 매수가가 98,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아직 주식 해본 지 반년 조금 넘어서 대응 전략을 모르겠어서 이제 목표 주가까지 가는 중간에 어느 정도 고점일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타는 게 좋은가, 혹은 목표 주가까지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은가, 그거를 전문가님 의견 좀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한 2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HLB를 9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목표 주가가 조금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20만 원이요? 네. 저도 이재용 부회장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네. 제 자산이 한 5조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이야기 들었을 때 어때요, 기분이? 콧방귀가 딱 끼고 흥 하게 되죠, 그죠? 네, 그렇죠. 예, 지금 HLB 20만 원 보는 게 제가 콧방귀가 흥 하고 껴져요, 지금. 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주식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꿈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목소리가 되게 젊으시거든요.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뭐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이제 20대입니다. 20대예요? 네. 저보다 이제 한참 어리신 것 같은데, 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이제 주식을 처음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호기롭게 시작을 해요. 뭐 네. 주식 시장이 굉장히 쉬울 거야, 돈 벌기 쉬울 거야, 뭐 잡으면 수익 나겠지, 이거 대박일 거야, 뭐 이런 약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요. 저도 네. 주식을 20대 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저도 돈을 좀 벌었는데 네. 벌다 보니까는 결국엔 그 다 날려먹고 빚지더라고요. 빚이 생기더라고요. 그 왜 네.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주식에서 그래요. 꿈과 희망만으로, 용기와 패기만으로요. 네.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올라갈 때 팔아낼까요? 떨어질 때 사야 될까요? 이거보단 저는 주식을 올바르게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지금 여기에 들어간 자산이 한 20% 들어가셨다 하시고 또 주식하고 계시는 자산이 있으실 텐데 네. 그 시청자님이 모아놨던 자산들 아닌가요? 예, 맞죠? 그 자산들 뭐 쉽게 번 돈인가요? 아니면 어렵게 번 돈일까요? 어렵게 번 돈이죠? 네, 어렵게 번 돈, 어렵게 여기 쉽게 날리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주식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반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네. 비싸게 사게끔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이 그렇다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시청자님은 지금 HLB에 빠져 계시고 시청자님은 HLB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아마 희망과 꿈을 가지실 거예요. 네. 지금 홀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네. 깨지지 않으면 주식은 제대로 못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오늘 다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주식을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100만 원으로 네. 좀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100만 원으로 먼저 연습을 해서 100만 원이 1년 동안 딱 매매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상승장만 해볼 게 아니라 하락장도 네. 해봐야 되고 우여곡절 다 겪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한 1년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100만 원 가지고 딱 연습을 해보시고 그 100만 원이 101만 원이 되거나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키우시거나 돈을 그때는 좀 더 크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HLB라는 기업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라는 이 업황을 생각해 보시. 주변에 혹시 제약 영업하시는 뭐 지인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제약 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다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약이라는 게요 신약 개발했다고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약을 밀어 넣으려면 또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항암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요. 뭐 힘든 약, 희귀약이면 희귀약일수록 의사들이 쓰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네. 임상도 검증되고 잘 쓰여지고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뚫고 들어가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60조 시장에 뭐 항암제 시장에 뭐 어떤 약을 만들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와 60조 버는 거 아니야? 지금 실적이 얘가 지금 뭐 적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60조 시장에 팔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 보면은 몇백억도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점점 포션을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과하게 20만 원 목표가 잡으신 건 아마 뉴스를 이렇게 찾다가 그리고 뭐 토론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꿈이 꿈을 키워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치국 마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요 제가 봤을 때 밑으로 무너지면은 84,000원짜리 무너질 때 손절하시고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그냥 정리하신 다음에 겸손하게 시장을 좀 더 배우시고 아직까지 젊으시기 때문에 머리도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나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미래를 감사합니다. 위해서 제가 해드리는 조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84,000원, 목표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휴맥스. 네, 휴맥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120원에 20%. 네, 5,120원에 비중 20%요. 네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이제 한 번은 갈 것 같아서 네. 제가 샀는데, 뭐 계속 가져가도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이번 다음에 한번 왠지 급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네.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휴맥스는 5,1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도 웃고 계시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아니 그 뭐 한 번은 갈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네. 무슨 기법인가 궁금해서 그건 무슨 네. 기법일까? 야 멋있는 기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시장에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예. 몇 년 되셨는데 아직까지 한 번은 갈 것 같아서 사세요? 그냥 이제 차트가 네. 앞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해서 여기서 또 한번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맞는 방법이에요. 한 번은 갈 것 같아 사신 거 맞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번 갈 것 같은 자리 맞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셨는가 궁금했는데 그냥 촉이 아니라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 없이 빠져 있고 이렇게 뭐 버티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지난 전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 정도면 한번 튀어보겠다라고 매수하신 거 그 좋은 방법 맞아요. 그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한번 갈 것 같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시당해요. 이렇게 좋게 분석하셔놓고도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석 잘하신 거면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자리 우리가 N자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N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수 잘하신 거니까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고 아까 전에 다른 분들은 몇 년 동안 하셨는데도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갈 것 같다는 촉으로 변환이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눌림목인 것 같아서 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리는 들고 가셔도 괜찮고요.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수소차 테마로 나쁜 기업 아니에요. 지금 네네. 제가 이때까지 최근 들어서 매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서 화요일에 네. 제가 대원제약 상담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네. 대원제약 상담을 할 때 여기 이렇게 여기 있을 때 2만 여기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뭐 토를 네.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 수익이 날 자리니까 올라올 때 파세요 하고 그냥 바로 짧게 끊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정리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 슈팅이 예. 나오면 바로 5,500원에서 6,000원까지 바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예.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안 가면은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손절한 게 맞아요. 갈 것 같았는데 안 가면은 손절하고 예. 시간을 벌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을 지금 시청자님 스스로가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쌓여왔던 경험과 노하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걸 분석도 잘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걸 팔고 나서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손절하고 안 가져가고 이걸로 막 어떻게 막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막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도 괜찮은 실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자신을 가지시고 매매에 예. 대한 경험을 좀 더 쌓아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매매가 예. 무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하시고 계시는 제가 이렇게 칭찬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여기서 예. 4,9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셨다가 지금 예.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에도 갈 것 같은 자리에 매수하셨다가 아니면 손절하고 갈 것 같은 자리에 매수했다가 아니면 손절하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번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예. 5번이 실패해서 2%씩 손절했다 칩시다. 예. 예. 근데 나머지 5번이 10%씩 수익 나면은 손실일까요? 수익일까요? 수익이죠. 수익이죠. 그렇게 10번 매매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매매라는 거예요. 손실하는 거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익을 더 크게 해서 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리를 깔끔하게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테니까요. 4,95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튀어오르면 예.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바로 매도하신 다음에 또 다시 갈 것 같은 종목을 잡아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가 나왔네요. 최근 들어서 제일 기분 좋게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자세요. 네. 지금까지는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솔직히 투기꾼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투자자구나 이렇게 스스로 발전을 해나가고 네. 감각이 생기고 이런 노하우가 쌓이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진실의 미가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4,900원 잡고 잘 대응해 보시고 올라가면 5,500원에서 6,000원 정도에서 잘 매도하신 다음에 또 좋은 차트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를 69,500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네, 69,500원에 비중 3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점이 돼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길게 가져가도 되고, 운현진 전문가님 팬이거든요. 네네. 상담 받고 결정하죠. 네네. 저점이라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전문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호텔 신라는 69,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분은 매수를 어떻게 하셨나요? 잘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네, 네, 네. 지금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깜짝 다행입니다. 놀랐네요. 네, 잘하신 거죠. 네네. 저점에 잘 잡으셨고 대신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텔 신라와 같은 호텔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호텔업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호텔이 지금 이용하기 너무 껄끄럽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죠? 거기에 코로나가 뭐 이렇게 감염됐거나 전염됐던 사람들이 묵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뭐 어디 여행도 잘 안 다니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호텔업은 지어놓고 나면은 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없으면 적자가 바로 이렇게 크게 나버려요.
그래서 사실 산업 쪽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호텔을 갖다가 요양원 시설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이제 또 전략까지 내놓고 있는 것처럼 호텔 산업은 지금 좀 약간 하향 산업에 가깝다. 코로나에서는 아주 쥐약, 정말로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호텔 신라가 여기서 버티고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한다면은 예전부터 중국 관련주로 엮여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국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뭐 타 방송에서는 여기서 지금 여기죠. 이 7만 원 초반대 여기서 추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슈팅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올라갔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전략이었는데 지금에서 이제 요걸 사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를 노리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 나는 호텔이라는 것과 면세점을 좀 관련해서 본 것 매수를 했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관련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이야기 조금 나올 때 슈팅 한번 나왔던 게 거의 고작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손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손실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69,000원짜리 있잖아요. 네. 조금 아래쪽으로 68,500원짜리면 시청자님 매수가 비해서 손실이 한 2% 좀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68,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셔도 좋다. 정리하시고 중국 관련주를 노리실 거면 다른 종목 노리시고 호텔업은 아직까지는 투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매수가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속 편하게 전략을 짜고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 이야기 갑자기 나오면서 튀어오르면은 8만 원대 이상에선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절가는 68,00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8만 원 잡아드렸고요. 중국 관련주를 보시려면 다른 종목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M인데요. SM은 4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십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3,000원이면 지금 이거 거의 1년 이상 고생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역시 비싸게 샀을 때 안 좋다라는 것과 아까 전에 제가 막간에 공부를 해드렸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락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렇게 저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살짝 상승 나왔다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8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진작에 알았으면 안 사셨을 텐데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깊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대로 상승의 전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지면은 좋은데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역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4만 원이 약간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8,000원, 37,000원부터는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꺾이고 있는데 꺾여 내려갈 때 34,000원 아래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꺾인다고 한다면은 다시 올라가서 38,000원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셔라. 그러니까 43,000원 노리지 마시고 일단은 정리 좀 하시고 저점에 잡으신 거나 다른 종목 갈아타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38,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는 3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유비쿼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 5G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들인데요. 실적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정말 좋은 기업인데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올라와야 좋은 건데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약간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약간 위쪽으로 그냥 목표가를 41,000원짜리를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려갈 때 이런 종목은 굳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3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자라는 전략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은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잘 된 케이스예요. 15,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뚫어냈을 때 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넘어가면 사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넘어가면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정석 투자가 아니라 약간은 야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매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하여튼 예, 부산에서 많이 쓰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15,500원짜리를 15,500원 여기서 사셔가지고 올라올 때는 약간은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그냥 빨리 결과가 잘 따라줬으니 2만 원짜리에서는 좀 매도하셔도 좋다. 지금 한 2만 원에서 22,5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빨리 수익을 챙기자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2만 원에서 22,500원 사이에서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매수가가 46,300원에 비중은 50%이십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46,000원요? 네, 46,300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사셨죠? 이거 경고 종목이죠. 그러니까 네.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급등한 거 막 매수하시는 거 불나방이에요. 본인이 불나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나방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다고 막 빨간 거 불타오른다고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걸 좀 경각심 가지고 좀 피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5만 원짜리에서는 그냥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에서 약간 비중을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한 4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지신 거에 4분의 3 정도에서 5분의 4 정도까지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밑으로 무너지면 45,000원 내려갈 때는 손절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대에서 비중 많이 줄이시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엔지킴 생명과학인데요. 14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십니다. 이 종목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 주시는 분들이 진짜 난리 났네요, 이거. 이게 네. 네, 지금 이 유튜브에 댓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투자 행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급등한 종목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댓글 주시는데 아마 급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매수했다가 지금 굉장히 크게 빠지고 막 혼돈이 오잖아요. 변동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딘가 이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빨리 이렇게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투자 방법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차트, 지금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죠. 지금 오늘 상담한 거 보면 전부 다 이래요. 급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피하자. 그리고 지금 공통점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에 많이 물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피하자는 전략과 함께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13,50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올라오면 16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기술적으로 단타 자리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짧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짧게 보시고 손절가 135,000원, 목표가 16만 원으로 보고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